지금부터 우리 맞다리님을 오랜만에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걸어올게요. 자, 맞다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예, 정말 오랜만이네요. 이 목소리 들으려고 제가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시청자분들도 반갑습니다. 자, 우리 맞다리님이 오랜만에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자,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제가 무슨 장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건물에 대해서, 지금 또 이제 장사를 하고 있죠. 이게, 제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 한 20년 정도 장사를 해보니까, 옛날 건물은 지하가 많아요, 지하가. 네. 근데 요즘 건물은 이제 거진 이제 지하가 별로 없거든요. 제 눈에는.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1층이고 5층 건물인데 5층은 건물 주인분이 이제 거주하시고 4층, 3층은 이제 일반 가정집이고 네. 그 다음에 2층은 이제 상가, 1층도 상가. 근데 지하는 그냥 말 그대로 예전에 뭐 지하 노래방이 있던 약간 그런 건물이에요. 한 30년 된 건물. 제가 여기서 지금 장사를 한 지는 몇 개월이 안 됐습니다. 네.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귀신을 이제 보거든요. 이제 뭐 보고 느끼고 제가 이 건물에 처음에 지하까지 쓰기로 했습니다. 지하가 비어가지고 제가 지하에 이제 뭐 물품이나 뭐 재료나 이런 거를 좀 창고 형식으로 이제 쓰려고. 네. 근데 이 주인분이 이 지하를 안 주시려고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 비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쓸게요 얘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2층에 한번 가보래요. 자, 2층이 뭐냐면 이거 절대 뭐 비하 발언 뭐 그런 거 아니거든요. 네. 이거 절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뭐 할머니들 뭐 기도 드리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게 흔히 있습니까? 뉴스 같은 거 이런 거 보시면 네. 할머니들 막 꼬셔가지고 막 물품 팔아먹고 예. 그냥 뭐 불상 몇 개 갖다 놓고 뭐 기도하는데 뭐 글씨 뭐 적은 거 뭐 책 같은 거 뭐 10만 원 뭐 20만 원 일반 뭐 스님들은 아니고요. 뭐 스님들 초청해가지고 한 번씩 뭐 할머니들 할아버지도 없어요. 무조건 다 할머니들이에요. 그 정도면 비하해도 되겠는데요? 이게 뭐 또 뭐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안 믿는 분도 계시니까 제가 또 거기서 또 지금 뭐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분도 하고 있으니까 네. 제가 뭐 그거 아니면 그냥 뭐 쌍욕 치죠. 그냥 한번 이래 뚝 올라가 봤거든요. 네. 주인분이 같이. 그냥 난 2층을 왜 올라가라고 느꼈는지 딱 가니까 스님 같은 분 한 분이랑 거기 이제 사장 같은 분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건물 주인분은 이제 밑에 이제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인데 지하도 좀 쓰려고 하더라. 인사차 이제 올라갔죠. 올라가니까 거기 사장님 같은 분하고 뭐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이제 스님이 이제 자꾸 저를 계속 봐요. 저를 좀 이상하게. 제가 사모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제 옛날 얘기나 이런 거 들으면 약간 기가 센 쪽으로 제가 그런 성격이잖아요. 네. 그 스님분이 하시는 말이 지하를 안 쓰면 어떻겠냐 또 물어보대요. 1층을 쓰면 조금 좁다. 지하를 좀 쓰면 안 되겠냐. 갑자기 뭐 주인분하고 이제 그 스님하고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계속 이제 구경을 했고 그 사장님이 뭐 여기는 뭐다, 여기는 뭐 기도 드리는 데다 뭐 이래 설명을 또 좀 뭐 이상한 뭐 소리를 좀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저한테 진짜 쓸 거냐고 이래 물어보대요. 또 반복적으로. 이게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직 뭐 계약서나 이런 것도 아직 다 쓰지도 않았는데. 그럼 나는 지하를 안 쓰면 나는 1층에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분이 그래 그냥 써라 하지만 사무실은 안 된다. 무조건 뭐 물건이나 뭐 이런 것만 두래요. 알았다고 했죠. 알았다 하고 저는 이제 오픈을 했죠.
오픈을 하고, 근데 저희 여기 동생들이 지하에만 갔다 오면 좀 이상하대요, 느낌이. 저는 그때 저희 물품 넣을 때 빼고는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거기. 매장에도 제가 잘 없으니까. 산모님은 제가 어떤 형태로 사업을 꾸리는 걸 대충은 아시잖아요. 네. 이제 동생이죠. 제 예전에 마지막에 있던 막내. 그 동생이 지금 약간 총괄로 이래 뛰고 있단 말입니다. 그 동생은 알죠. 제가 뭐 이상한 것도 보고 이상한 것도 듣고 하는 거를. 형님, 밑에 내려가면 막 털이 막 선대요. 막 닭살이 막 돋고. 시간 나면 형님 밑에 한번 내려가 보시죠. 근데 알바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낮에 한번 갔죠. 와, 이게 낮에 지하를 내려가는데 정말 막 서늘한 거예요, 이게 느낌이. 꼭 흉가 왔는 것처럼. 제가 처음에 갔을 때랑은 조금 틀리더라고요, 이게. 근데 제가 그 문을 탁 열고 오른쪽에 조명 스위치가 있거든요. 조명 스위치가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이게 조금 넓어가지고 탁탁탁탁탁 이래 켰는데 뭐가 이게 전기공사를 하면 이게 석고보드입니까? 위에? 뭐죠 그거? 천장에? 네네. 석고 같은 거? 맞아요. 석고보드. 네, 제일 끝에 오른쪽 제일 끝에 보면 선을 빼놓은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그걸 못 봤거든요, 그때는. 근데 그날 불을 켜고 이래 봤는데 선이 좀 나와 있으면서 거기가 정사각형으로 한 4개 정도를 비워놨더라고요. 그게 뚫린 거죠, 이게. 그 직사각형. 예, 그렇죠, 그렇죠. 그 석고보드 같은 거. 네. 그냥 뭐, 예를 들어 그냥 뭐, 천장 타일이라고 단어를 쓸게요. 네. 이게 없으면 이게 뚫려 있잖아요. 맞아요. 그쪽으로 뭐가 빼꼼히 싹 봤다, 이게. 그냥 저는 알잖아요, 이게 뭔지를. 근데 옆에 제 동생들 2명이 있었거든요. 혹시라도 놀랄까봐, 너가 올라가라. 형이 보고 올라갈 테니까 너 그냥 일 보고 있어라 하고 제가 문을 닫고 불을 다시 껐단 말입니다. 정말 깜깜하거든요, 이게 지하기 때문에. 창문도 없고 완전 불을 끄면 뭐 대낮도 완전 막 끔끔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 손도 안 보입니다. 제가 물어봤죠. 거기 있지 말고 내려오라고. 제가 딱 이 목소리로 말을 했거든요. 아니, 거기 있지 말고 잠깐만 내려와라. 내려온나? 그 말을 하니까 그 속고보드를 3번을 켜는 거예요. 똑똑똑. 무서운 사람 아니니까 잠깐만 내려온나? 어떤 아가 하나 이래 내려오더라고요. 애가 한 8살, 한 9살, 한 요만한 체구. 근데 제가 끔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 믿으시는 분은 믿으시고 안 믿으신 분들은 안 믿으셔도 되는데 일반 분들은 귀신 보면 거기서 바로 기절합니다. 뭐 억소리도 못 내요. 뭐 영화에서나 뭐 드라마에서나 뭐 귀신 보면 대화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거 제가 경험자로서 그 절대 그 말도 못 합니다. 그거는 사람 몸에서 약간 뭐 빛이 난다고 해야 됩니까? 이게 애가 하나 이렇게 툭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니 여 왜 있노? 이런 물어봤죠. 여기가 자기 집이래요. 여기가 막 울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거리가 한 10m는 됐거든요. 한 10m는. 저도 이게 감이란 게 다가가도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제 경험상 이거는 다가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좀 한 10m 그 문 앞에서 저는 얘기를 했죠. 막 울면서 좀 짜증 섞인 말투로 우리 집인데 아재요. 제가 어디 가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봤죠. 체구가 작긴 작아요. 근데 한 고등학생 정도? 제가 10m니까 좀 멀리 있으니까 좀 이게 원체 왜소하니까 완전 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말투가 한 20살? 뭐 한 19, 20살? 그리고 좀 옛날 사람 느낌이 머리 스타일도 이게 저보고 나가래요. 안 나가면 저한테 해코지 한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람이 혹시 올 수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해코지 하지 말고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할 테니까 그냥 조용히
저희는 물건만 가지러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거를 못 봐요. 근데 계속 나가래요. 제 말은 아예 먹히지도 않는 거죠. 근데 그 다음날부터 막 없던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저한테. 네. 뭐 차가 뭐 빵꾸가 나고, 가게 주차장에 차를 댔는데 빵꾸가 나고, 손님들 뭐 차끼리 뭐 부딪히고, 알바 손 베이고, 뭐 주방이면 뭐 손 베이고, 자꾸 뭐 이상한 그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인분한테 한번 물어봤죠. 밑에 뭐 했냐고, 원래.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자기가 건물을 지을 때부터 자기는 밑에 자기가 그냥 서재식으로 흔히 좀 졸분데 좀 약간 내가 낸데 가는 스타일입니다. 건물 주인분이. 80이 넘으신 분인데 네. 대화도 안 됩니다. 대화도 안 되고 어릴 때 제주도에서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자수성 간 분이셔가지고 근데 지하 얘기만 하면 항상 인상을 쓰는 거예요. 항상 내 지하 쓰지 말라고 했지. 네가 지하 안 주면 1층까지 안 쓴다고 네 내한테 협박해가지고 지금 네 그렇게 괴로운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그것만 물어봤는 건데 과민 반응하네요. 저도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보니까 이게 성향이 이게 보일 거 아닙니까? 아, 이런 사람들한테는 돌려가면서 얘기하면 잘하면 제가 계속 당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밑에 애 누군데요? 물어봤죠. 하니까 저한테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들면 없던 신기도 이게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그냥 느꼈을 때. 자, 요 부분은 제가 뒤에 말씀드릴게요. 왜 제가 이 말을 했는지. 네. 막 화를 내면서 네가 뭘 봤다고 우리 건물에 뭐 귀신이라도 뭐 있나 뭐 소문내가 뭐 어쩔 건데 뭐 좀 막 완전 막 옛날에 누가 이런 말을 또 했구나 라는 거를 저는 느꼈어요. 그분이 뭐 얘기를 다 해주더라고요. 아니 아버님 그게 아니라 제가 밑에서 뭐 봤다고. 근데 아가 하나 있던데 걔하고 제가 걔를 보고 난 뒤부터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긴다고. 우리 직원들은 지하에 내려오지도 못한다고. 근데 저는 월세를 다 빠진다 아닙니까? 이유를 알아야 물건을 빼든 아니면 제가 월세를 더 드리면서 이 공간을 제가 쓰든 할 거 아니냐고. 아니, 너무 감정적으로 말씀하지 말라고. 솔직하게 뭐 저한테 뭐 얘기를 해주시면 되잖아요. 이미 펜은 어느 정도 다 깠잖아. 당신도 알고 나도 아는 얘기 거를. 그 말 끝나자마자 판을 엎더라고요. 완전 꼰대죠. 대화 안 되는. 어디요? 아무것도 모르는 게 뭘 보고 와가지고 지금 내한테 모함하냐고. 우리 건물은 그런 건물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어디 뭐 지 혼자 올라가대요. 그래 지금 감정이 좀 그렇게 있으니까 다음에 다시 붙잡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한테는 지하에 절대 내려가지 마라. 하고 제가 그 며칠 뒤에 2층에 갔습니다. 그 스님 같은 분. 네네. 그 스님 같은 분한테 제가 물어봤죠. 처음에 왜 저보고 지하를 꼭 써야 되겠냐고 그렇게 물어봤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다. 근데 스님 제가 볼 때는 스님 같지도 않다고. 근데 조금 그런 쪽에 있는 분 같아갖고 제가 말씀드린다. 제 밑에서 귀신 봤다고. 꼭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런 뭐 대사 같다고. 그 다른 분들은 이런 거를 안 믿겠죠. 근데 스님은 아니까 저한테 물어봤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분도 절대 모른대요. 절대. 근데 저는 장사를 하는 입장으로 직원들이 밑에도 같이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월세는 월세고. 사용을 해야 애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가면 막 우는 소리가 막 들린답니다. 이게 그냥 사람이 우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듣도 보도 못하는 소리죠. 흔히 귀신 얘기나 뭐 이런 얘기 두면 만약에 뭐 그릇을 여기 놔뒀는데 뭐 여기 있더라. 뭐가 뜯겼더라. 뭐 제자리에 안 있더라. 뭐 엎어졌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저희도 겪은 게. 그래서 이거는 지하를 그냥 쓰면 안 되겠다. 저도 이제 마음 먹고 있었죠. 그리고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사모님이 혹시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제 예전에 제 일하는 거기 동생
어깨 네. 아픈 동생. 아, 네네네네. 그 알죠. 아시죠? 그 집 그 배다른 형. 알죠, 알죠. 예, 그분한테 제가 한번 오락했죠. 아, 한번 온나 대접할게. 그 저한테 하는 말이 니는 왜 밥 물어오면서 더러운 거를 흔적을 묻히고 오냐고. 자, 이것도 뭐 영화나 뭐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예요. 무당들이 항상 하는 얘기예요. 이런 게. 그 땡땡 선녀님.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때문에 선생님 보고 밥자리 한번 하자고 오시라 했다. 그러니까 가게 가재요. 딱 가자마자 제가 지하라고 얘기도 안 했거든요. 네. 여기가 주차장에 딱 내리디 바로 근데 지하에 뒷문이 있습니다. 앞은 이제 건물에도 현관이 있잖아요. 네. 5층까지 올라가는 그쪽 길이 있고 주차장에 뒤에서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판넬로 막아놨거든요. 문을 달기에는 좀 그렇고 해서 제가 판넬로 막아놨는데 이거 치워래요. 이제 둘이 내려갔죠? 선생님 혼자 막 이상한 말 하면서 내려갔죠? 주인한테 전화래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다 풀립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주인분 이제 오라 했죠? 제가 이 사람은 오라 하면 그냥은 안 올 것 같은 성격이라서 또 지하 얘기를 했죠. 염장을 질렸죠. 왜 저런 분은 감정이 그게 달아 올라와야 내려와서 단판을 짓는 성격이라 가지고 제가 일부러 이제 지하 얘기를 한번 더 꺼냈죠. 딱 내려오니까 그 선녀님이 건물 주인분한테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네. 니는 니의 유골함을 와 여기 놔두냐고. 유골함. 자, 그때부터 주인분이 울면서 저희 3명이서 그 자리에서 3시간을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간추려서 말씀드릴게요. 30년 전에 지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30년 전에 아들이 2명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분이 이제 30년 전에 뭐 돈이 좀 많은 분이죠. 어떻게 보면. 네. 건물을 짓고, 그때 당시에는 이 동네에는 건물도 몇 개가 없었습니다. 아파트도 아예 없었고. 제 정보로는. 이분이 지하는 자기 아들들 놀게끔 뭘 해주고 싶었대요. 근데 제가 쌈모님만 제 지역을 알잖아요. 네. 제가 지역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첫째 아들이 학교 마치고 와서 놀다가 갑자기 거기가 침수지역이거든요. 제가 지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애가 못 빠져나온 거예요. 비가 막 내리는데 애는 모르죠. 애는 모르죠. 거기서 애가 자, 이 발은 그냥 한 번만 할게요. 네. 한 번만. 19살 때까지 식물인간으로 있었답니다. 결국은 그렇게 죽었고. 근데 제가 이분 성향이 꼰대고 자수성가했고 꽉 막혔고 막 얘기를 했다 아닙니까? 돈 주고는 나는 뭐 한다. 그냥 화장시켜서 내 아들 내가 데리고 있을란다. 그래서 지하에 놔뒀답니다. 지하에 침수 당할까봐 또 침수가 또 당할까봐 혹시라도. 그래서 그 석고보드입니까? 천장타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애가 내려왔다는 네. 천장 그 4군데를 자기가 일부러 풀어가지고 그 위에 유골함을 놔뒀대요. 그래서 이제 선녀님이 여기 두면 안 된다. 이렇게 두면 안 된다. 네 자식 유골함 너 그 집에 놔둬도 안 된다. 다른 사람한테 가기 이제 선녀님이 다 이런 거죠. 그분을. 자기는 이제껏 거쳐왔는 사람들이 지하에 귀신이 있다,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했는데 자기는 자기 아들을 보기가 너무 미안해서 지하에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답니다. 그때 딱 내려올 때도 막 선생님이 막 고함을 많이 쳤거든요. 계단에서. 내려오라고. 제가 뭐 방송이니까 뭐 욕은 못하니까 정말 어렵게 내려왔단 말입니다. 네. 그 선생님이 먼저 네 아들 보라고. 네가 네 아들을 피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그 애가 집에 가고 싶다고 얘기했는 게 자기 집은 5층인데 지하에 있으니까 애가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퍼즐이 좀 맞춰지는 거죠. 네. 저 역시도. 그래서 이제 그 주인분한테
선녀님이 여기 두면 안 된다. 내가 자그마하게 달래줄 테니까 니도 마음을 풀어라. 제가 그때 사모님 얼굴을 처음 봤거든요. 그때 그 계단 한번 내려오고 꺾여갖고 또 한번 내려오고 그 1층에서 한번 내려오는 그 계단에서 우리 얘기를 다 듣고 있었대요. 막 울며 불면서 막 이래 왔거든요. 네. 제가 그때 사모님 얼굴을 처음 봤어요. 그 할매가, 그 지금 80대 할매가 애처럼 막 우는 거예요. 그 사장님하고. 네. 그때는 꼰대처럼 안 보였습니다. 저도 자식이잖아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시겠지만 제가 사람으로서 제일 아픈 거는 자식이 잃는 게 제일 아프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주위에서도 봤고 그 외에도 아픈데 최고 아픈 거는 자식이 먼저 그렇게 되는 게 정말 고통스럽다고 정말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그 건물 주인분은 선녀님 바지 잡고 어떻게 해서든 좀 달래달라고 내가 이때까지 다 어리석었다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요렇게 하고 그날 새벽까지 조촐하게 자리도 저 선녀님하고 사장님하고 상의해서 저 유골함도 이렇게 뭐 다 이렇게 정리를 다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놀랬는 게 일이 정말 좋게 끝났어요. 네. 제가 내려갔을 때도 애도 없고 우리 친구들도 그런 걸 느낀 것도 없고 예전에 불을 켜면 뭔가 좀 찜찜했어요. 근데 등을 갈지도 않았는데 좀 더 나아졌다는 기분. 그리고 제가 정말 놀랬던 게 예전에 그런 거 보실 겁니다. 저는 그 일을 겪고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와 정말 저는 울었거든요. 이게 옛날 지하다 보니까 요즘처럼 막 LED 꽂고 이런 왜냐하면 나이가 있으신 분이니까 또 그 둘째 아들이 또 타지에 계셔가지고 그 건물에 대해서 뭐 이런 관리를 좀 안 했는가 봐요. 네. 뭐 요즘처럼 막 이런 뭐죠 그거 센서등 그런 것도 없거든요. 지하 내려갈 때마다 불 한 개씩 켜고 이래 한단 말입니다. 네. 저는 그걸 문구를 처음 봤습니다. 문구요? 예. 지하는 침수가 되니까 새를 절대 안 놓습니다. 저는 이 문구를 처음 봤어요. 그게 어디 붙어 있어요? 지하 내려가는 제가 했잖아요. 지하 한번 내려가고 꺾어갖고 내려가잖아요. 네네. 그 처음에 내려갈 때 거기에 적혀져 있어요. 그것도 완전 옛날 달력 뒤에 썼는 그 글씨로 제가 그거 보고 정말 울었어요. 저는. 야. 그러니까 이게 노인분들이 이게 어디 가가 말은 뭐하지 남은 보호하고 싶지. 제가 느낀 거는 그래서 막 새는 안 놓고 싶지. 제가 또 뭐 말은 그냥 꼰대다고 말씀드렸는데 야 지하를 안 주면 1층을 안 준다 하여 자기들도 이거 벌어갖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새는 놓고 싶지. 귀신 나왔다고 소문 나가지고 1층도 안 나가지. 그래서 2층은 자기 아시는 분 어떻게 제가 처음에 그 상품 팔고 막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제 오해였어요. 그게 제 오해였습니다. 이분이 원래 스님은 맞고 뭐 사장님 같은 분 계잖아요. 네. 그분이 뭐 판촉물 하시는 분인가 봐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막 짐을 쌓아놓고 제가 오해를 한 거죠. 그런 쪽이 아니었네요. 예, 아닌데 이분이 자기 애 때문에 건물 때문에 네. 그 일부러 스님을 거기 올리는 거죠. 좀 이게 어른들의 깊은 뜻이라고 해야 되나? 저도 40대 후반이지만 제가 또 못 느끼는 그런 좀 의미가 있는 좀 그거더라고요. 제가 내려가서 지하는 침수가 이 문구를 보고 저는 정말 펑펑 울었어요. 저는. 그걸 그러면 그전에는 그 문구를 못 보셨네요? 저는 못 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불을 안 켜고 내려갔습니다. 그 밑에까지는. 네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직원들한테 봤냐고. 못 봤대요. 자, 왜냐면 완전 옛날에
제가 그 떼지도 못했어요. 너무 뭐 이거 제가 떼갖고 보면 너무 죄송해가지고 네. 완전 옛날 달력 뒤편으로 해가지고 매직으로 쓴 글씨가 이게 벽지가 아니고 뭐라 해야 됩니까 이게 옛날에 세면치고 누런색 해야 됩니까? 약간 베이지색 같은 그런 페인트로 뭔지 발라놓은 벽이라 가지고 이 달력이 완전 막 닳고 닳아가지고 이게 벽인지 벽친지 그 흔적을 보니까 너무 이게 좀 슬프더라고요 이게. 그분은 지금 뭐 성격이 완전 바뀌었어요. 주인분요? 예, 딱 몇 달 만에 성격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성격이. 걔 80이 넘으셨거든요. 네. 정정합니다, 막.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피시고. 그런 또 사연이 있더라고요. 또 저는 또 생각이 제가 그런 걸 볼 줄 아니까 남들이 못 보는 걸 제가 어디 가도 그런 거를 안 겪겠나. 그래서 저희 와이프도 그냥 업이라 생각해라. 뭐야겠노. 남들은 만약에 뭐 그냥 중고차를 샀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제가 타면 뒤에 누가 있고 약간 그런 형식이죠. 맞아요. 남들은 모르죠. 얘기를 해본들. 근데 보는 사람들끼리는 내기를 하는 거죠. 제가 그 지하에서 한 번을 느꼈거든요. 제 지인분 중에 한 분이 귀신을 본답니다. 네. 제가 그분 한번 만나자고 얘기를 했죠. 그분도 저를 안 믿는 거죠. 저도 그분을 안 믿고 원체 좀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하에 내려갔죠. 사장님이 그러면 사장님이 본 거 그리든지 적든지 해라. 난 내가 본 거 내가 그리든지 적을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것도 제 예전에 사모님한테 했답니까? 약간 신병하는 것처럼 좀 아팠다고. 네. 제가 또 뭐 약간 뭐 독살 아닌 독살도 당할 뻔했고 이런 것도 그냥 뭐 저는 그냥 뭐 그러려니 하죠. 지금 이제 그래도 뭐 이게 귀신을 이게 보면 좀 다 사연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 뭐 집안에 사연이 있고 네. 네, 그래서 뭐 행복한 귀신은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다 뭐 억울하든지 다 사연이 있다든지. 근데 궁금한 게 네네네. 그 유골을 네네. 왜 그 지하 천장에다가 그렇게 놔뒀을까요? 제가 그 꼰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에 애가 놀았던 장소 아닙니까? 자기는 그 시대에 방 한 개 주는 것도 어려운데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제가 40대 후반인데 이런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들 마음을 제가 조금 못 느끼는 것도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 좀 의미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제가 헤아릴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근데 제가 얘기를 해보고 했을 때는 죽어는 되지만 그래도 내가 이 건물을 지으면서 그 건물이 무슨 빌딩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첫째 아들 이름이에요. 그것도 아들 이름으로 따는 겁니다. 우와.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이분한테는. 네. 그 만약에 저 같으면 제 집에 올리겠죠. 맞잖아요. 아들이 보고 싶고 이러면 유골함을 뭐 집에 놔두든지 안방에 놔두든지 뭐라도 하겠죠. 그러니까 그 범위까지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놀았던 장소라니까 이해가 되네요. 어느 정도. 언제부턴가는 지하가 내려가면 무서워졌답니다. 자기는. 그래서 내려가지를 못했다고. 뭐 제가 겪은. 알겠습니다. 우리 또 이 이야기 들으신 우리 네빌님께서 물에 잠기지 말라고 그쪽 그래도 바닥이 아닌 위에다가 둔 게 아닐까. 예, 맞아요. 맞습니다. 그 밑에 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위에 일부러 그분이 그 서커보드를 그 나이에 막 자기도 막 생각을 했겠죠. 뭐 수많은 생각을 했겠죠. 또 제가 궁금하다고 그분 막 후배 파고 하기도 너무 싫고 네. 저는 다 의미가 아니겠나 좋은 의도가 아니겠나 단지 그게 뭐 조금 다른 사람들한테는 조금 그게 틀리니까 그래요. 자, 사연이
깊숙하게 쭉 들어가네요. 처음부터. 와, 역시 맞다리님의 그 사연의 깊이.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아이, 오랜만에 사모님 또 뵙고. 아, 너무 좋습니다. 자주 뵙죠, 형님. 제가 좀 일이 좀 많아가지고. 네, 일 많은 건 제가 네. 잘 알고 있죠. 제가 정말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사업 종류가 도대체 몇 가지인지 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지금 한 3개 아닙니까? 네, 오늘 이야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네, 형님 들어가십시오. 네. 네, 삼바. 삼바. 자, 여러분, 오랜만에 우리 맞다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 이야기를 전체를 다 들었고 보니까 마음이 좀 무겁네요, 그죠? 네, 그 자식 잃은 슬픔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죠? 네, 그분도 그분 나름의 방식으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왜 옛날 어르신들은 마음이 있어도 어떻게 겉으로 표현을 잘 못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런 방식이 최대한의 어떤 표현이고 사랑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구독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사연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저한테 카톡 주시면 또 제가 잘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